라이트닝 네트워크 지갑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유튜브 댓글이 있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줄여서 라이트닝이라고도 부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고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베이스 레이어, 이걸 레이어 1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베이스 레이어 위에 올라가서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스케일러블, 확장성하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비트코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액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블록 하나에 담길 수 있는 트랜잭션의 양이 3000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에 3000 블록 10분에 하나씩 3000개 정도의 그 트랜잭션이 담게 되면 그 수많은 트랜잭션을 다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확장성을 해결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 솔루션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베이스 1, 즉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 1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몇백 사토시, 많게는 몇만 사토시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같은 그 채널인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가 있어 봐야 몇 사토시 아니면 수십 사토시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로우 코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할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갑, 라이트닝 지갑을 살펴볼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커스터디형이고요. 또 하나는 커스터디형입니다. 자,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어, 나 스스로 금융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셀프 커스터디 방법이 비트코인 플로드를 내가 직접 작은 기기에다가 만들고 거기에 비트코인 블록을 전체 동기화 시킨 다음에 LND 또는 코어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구현체를 설치한 다음 새롭게 거기서 그 비트코인을 보낸 다음에 채널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 노드에다가 라이트닝을 구현하는 것이 셀프 커스터디 형입니다. 커스터디 형은 스트라이크나 워로사나 기타 등등 이미 다른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계정을 만들어서 지갑을 설치한 다음에 즉시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이메일과 같은 형식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커스터디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셀프 커스터디는 내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임의로 털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커스터디형은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지갑을 잠궈버리거나 계정을 묶어버리면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트라이크가 KYC를 한다고 해서 KYC가 되지 않은 지갑들을 잠궈버리는 바람에 대탈출 러시가 일어난 것이 바로 스트라이크는 커스터디형 라이트닝 지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셀프 커스터디, 난 커스터디형이 있고 커스터디형이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스터디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셀프 커스터디형, 세미 커스터디형, 커스터디형,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셀프 커스터디형은 완벽하게 내 플로드 위에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에 연결하는 지갑, 즉 내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내 라이트닝 지갑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셀프 커스터디형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커스터디형은 그냥 설치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들, 스트라이크나 워로사 같은 것들을 커스터디형이라고 하고, 세미 커스터디형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이 바로 피닉스나 브릭스트나 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지갑을 직접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셀프 커스터디형의 대표 주자는 제우스 월렛입니다.
이 제우스 월렛은 아주 유명하고요. 셀프 커스터디 오픈 소스 비트코인 월렛입니다. 그 라이트닝 월렛으로는 내가 LND나 코어 라이트닝이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직접 내가 구축해 놓고 그 노드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르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뭐 오르복 같은 토르를 실행하지 않고도 그냥 내 그 라이팅 노드에 그냥 연결하면 바로 토르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테일 스케일 같은 거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엔 셀프 커스터디 라이트닝 지갑의 대표입니다. 이것은 보면 앱스토어용도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용도 있고 직접 APK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우스 한글 번역을 제가 초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것은 이 비트바나나라고 해서 라이트닝 노드 매니지먼트 포 안드로이드 전용으로만 있는 이 셀프 커스터디형 라이트닝 지갑입니다. 이것도 내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드의 정보를 입력해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우스보다는 비트바나나가 좀 더 가볍고 좀 빠릿빠릿하고 UI가 저랑 잘 맞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바나나를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셀프 커스터디의 메인 지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글화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셀프 커스터디형 라이트닝 지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피닉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좀 인기가 있어지면서 피닉스를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피닉스 또는 브릭스트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브리즈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브리즈 월렛. 네, 브리즈라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셀프 커스터디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지갑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난 커스터디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난 커스터디얼이라서 이 피닉스 월렛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노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노드 생성 비용에 몇천 사토시 정도를 넣으면 노드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 라이트닝 지갑을 연결하기 전에 내가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을 온체인에서, 그러니까 베이스1 비트코인 온체인에서 라이트닝 노드에서 제공하는 온체인 주소로 보낸 다음에 그것을 채널의 유동성으로 넣어서 채널을 연결하면서 라이트닝 노드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피닉스 월렛 같은 경우에는 몇천 사토시 정도를 내고 이 모바일 앱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앱을 켜놨을 때 동작하는 그런 라이트닝 지갑을 생성해 줍니다.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이제 파악한 정도 선에서 일단 얘기를 해볼 것이고, 이게 피닉스가 셀프 커스터디형, 그러니까 난 커스터디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 때 니모닉 같은 그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증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 직접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피닉스가 난 커스터디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세미 커스터디얼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브릭스트 같은 경우도 뭐 노드를 이렇게 직접 만드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이거는 제가 사용한 지 오래돼서 그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이것도 있고, 일단 브리즈라고 하는 요런 아이도 있고, 뮨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 뮨 같은 경우도 셀프 커스터디얼 월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브리즈하고 브릭스트는 조금 사용해 본 지가 오래돼서 뭐 정확하게 제가 명시를 하지 못하게, 이것도 셀프 커스터디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브릭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기가 있는 이 피닉스하고 이 뮨, 요 두 개 중에 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사용하다가 이 뮨은 약간 라이트닝의 표준과 다르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찍먹해봤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 피닉스 앱 위에서 경량화된 라이트닝 노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직접 라이트닝 노드를 경량화된 노드를 만들어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커스터디얼, 셀프 커스터디얼 이렇게 부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세미 커스터디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 제우스나 비트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풀노드를 만들고요. 그 풀노드 위에 라이트닝 노드를 만든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드에 연결하는 그런 진짜 지갑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과 관련된 내가 걸어놓은 온체인 걸어놓은 그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오롯이 나예요. 내 기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제우스나 비트바나나는 노드에 연결해줘서 그 자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완벽한 셀프 커스터디얼인데, 자, 피닉스, 뮨, 브릭스는 좀 까리까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피닉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피닉스가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위에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닉스가 제공하는 일종의 서버 자원 위에 경량화된 내 라이트닝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구글 서버 위에다가 라이트닝 노드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셀프 커스터디가 완벽하게 셀프 커스터디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우스나 비트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만든 노드가 고장나거나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른 그런 서버 회사가 내 노드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셀프 커스터디인데,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가 만들어진 서버 환경에서 경량화된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피닉스가 사라지거나 피닉스가 망하거나 피닉스가 제공하는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피닉스 위에 만들어놨던 니모닉을 주든 비밀키를 주든 어떤 내가 자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증빙을 주면서 노드를 만들었을 텐데 피닉스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키나 니모닉을 준다는 측면에서 피닉스나 뮨이나 브리즈 같은 아이들이 셀프 커스터디형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저는 반쪽짜리다. 그래서 세미 커스터디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로 라이트닝을 운영하려면 내가 직접 노드를 구축해서 제우스나 비트바나나를 활용해서 하는 것만이 저는 셀프 커스터디라고 생각하고 있고, 피닉스나 뮨이나 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닉스, 뮨, 브리즈, 브릭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최근에 KYC로 인해서 지금 대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커스터디형이고요. 스트라이크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내 온체인 주소로 무료 전송하는 옵션 때문에 그랬는데, 스트라이크가 이제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KYC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고, KYC 하지 않으면 이 활용을 못하도록 잠궈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워로사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크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지갑은 월렛 오브 사토시 워로사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워로사는 KYC 이슈는 없다. 그래서 워로사를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렛 오브 사토시를 KYC 없이 사용하려면 가장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피드 월렛입니다. 이 스피드 월렛 같은 경우도 라이트닝도 지원하지만 특이하게 USDT 테더를 지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의 무료 전송 옵션을 사용해서 내 비트코인 그 스토리지로 DCA를 하시던 분들이 스트라이크를 떠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그 경로 중에 하나가 이쪽 테더로 직접 보내서 빗썸에서 이 테더로 보낸 다음에 이 테더를 라이트닝으로 수합해서 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굉장히 여러 번 물겠죠. 네,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월렛 오브 사토시 같은 경우에도 온체인으로 바로 보내는 옵션이 있는데 이 수수료가 굉장히 사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라이크에서 대탈출, 엑소더스가 일어나서 다시 월렛 오브 사토시 붐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테더를 받아서 또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또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이하게 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크롬 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크롬 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렇게 모바일형으로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 애드 크롬 여기에 들어가 보면 네, 크롬에 추가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형식으로 스피드 월렛을 그냥 심플하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를 해서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크롬 앱도 있고요. 자, 그리고 RB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지갑 같은 경우도 확장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대표적인 그 라이트닝 지갑 중에 하나입니다. RB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RB 같은 경우도 그냥 심플하게 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지갑이고, 특히 노스터 월렛 커넥트라고 하는 NWC라고 하는 노스터라고 하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라이트닝 지갑이 연동이 돼서 잽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좀 있는데, 그때 이 NWC를 잘 지원하는 그런 그 앱 중에 하나가 RB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RB라고 하는 아이도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고 크롬 확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RB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토샵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만들 때 그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그 판매되는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한 그 솔루션이 이 블링크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블링크 월렛도 라이트닝 월렛 중에 굉장히 좋은 월렛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API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블링크의 API를 사용해서 사토샵에 QR코드 그 상품의 가격 인보이스를 만들고 그걸 QR코드로 만드는 그 기반이 된 게 이 블링크 지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팔리면 다른 사람이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지갑으로 바로 들어오게 하려면 이 블링크에서 이 API 키를 받아서 등록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게 이 블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블링크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엘살바도르의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갑을 최초에 이 블링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PI를 제공하는 것이 이 블링크도 있지만 스트라이크도 API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디벨롭먼트 메뉴에 가서 보면 이 API가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스트라이크의 문서가 조금 저한테는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걸로 진행 못했고 이 블링크로 했고요. 이 RB 같은 경우에도 이 디벨로퍼 쪽에 가면 문서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B 허브 월렛이라고 해서 이 RB 같은 경우에 커스터디형 지갑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라이트닝 노드를 직접 셀프 커스터디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우스나 비트바나나처럼 RB 같은 경우도 직접 내 라이트닝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 API 문서도 꽤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SDK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별도로 이 RB를 활용해서 인보이스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 블링크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거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그 노스터에 잽을 날리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DCA 하는데 활용하는 여러 가지 좀 손쉬운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류가 워낙 많고 또 그 종류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갑을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지갑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터페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는 인터페이스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더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갑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커스터디형, 세미 커스터디형, 커스터디형 이렇게 세 가지 분류 정도로 저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지갑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